주차비 월 30만 원, AS 비용만 150만 원. 도대체 뭘 산 거지? 1억 2천만 원 주고 산 수입 캠핑카. 1년 10개월 동안 8번 탔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캠핑 장비 10만 원, 주차비 월 30만 원, AS 비용만 150만 원. 결국 6,500만 원에 급매각했습니다. 날린 돈 7,300만 원. 38년 일해서 받은 퇴직금의 3분의 1이 증발했습니다. 제가 뼈아프게 배운 교훈이 있다면 수입 캠핑카는 움직이는 돈 구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1억 원을 지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수입니다. 올해 나이가 62세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대기업 계열사 경영지원본부 상무 자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8년간 한 회사만 다녔습니다. 24살에 입사해서 62살에 퇴직했으니 제 청춘을 다 바친 셈이지요. 월급은 75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임원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시대에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고 큰 사고 없이 정년까지 채웠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38년 근속의 대가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제 인생의 전부가 이 숫자 안에 담긴 것 같았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허전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아내와 아들 둘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36살로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고 작은아들은 33으로 아직 미혼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30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6억에 샀는데 지금은 시세가 13억 원쯤 됐습니다. 대출은 5억 원 남아 있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아들들 결혼 자금을 보탰습니다. 나머지 8억은 깨끗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에 집 8억이면 총 10억 정도 되는 셈이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당뇨는 없고 혈압도 정상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고는 했지만 약 먹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50대 중반부터는 체력 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3번씩 헬스장에 다녔습니다. 덕분에 몸이 꽤 괜찮았습니다. 동기들 중에는 당뇨약 먹는 사람도 있고 심장에 스텐트 넣은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38년간 주말 출근에 야근에 회식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승진 때문에 눈치 보고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장 달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임원 되고 나서는 더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접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2023년 4월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시장에 가고 저는 집에서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뉴스를 보다가 자동으로 재생되는 영상들을 그냥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캠핑카 영상이 떴습니다. 제목이 은퇴 후 캠핑카 생활 6개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였습니다.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계곡 옆에 큰 캠핑카를 세워두고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었습니다. 마치 움직이는 집 같았습니다. 와, 멋진데? 감탄이 나왔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제 또래쯤 되어 보였습니다. 60대 초반쯤. 아내와 함께 캠핑카로 전국을 다니며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영상을 봤습니다. 관련 영상들이 자동으로 재생됐습니다. 캠핑카로 전국을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을 다니는 사람, 제주도를 한 달간 여행하는 사람, 심지어 유럽까지 캠핑카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월 200만 원 연금으로 캠핑카 생활, 퇴직 후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캠핑카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제목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1시간쯤 영상을 보고 있었을까요? 저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38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누려도 되지 않을까요? 회사 다닐 때는 휴가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1년에 사나흘 정도 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휴가 중에 전화가 와서 일 처리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때쯤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저는 아내를 소파로 불렀습니다. 뭔데요? 아내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왔습니다. 캠핑카인데 저렇게 다니는 거야.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좋네요. 저렇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도 해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요. 당신 평생 고생했잖아요. 이제 좀 누리고 살아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카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밴을 개조한 것, 트럭을 개조한 것, 카라반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국산은 3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7천만 원까지, 수입은 1억 원부터 3억 원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어떤 걸 사야 하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캠핑카로 아내와 전국을 다니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계곡에서 쉬는 모습, 바닷가에서 커피 마시는 모습, 산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 상상만 해도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꿈꾸던 노후 생활 아닐까요? 퇴직금 2억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1억 정도 쓰면 좋은 캠핑카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살 거 제대로 사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캠핑카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회원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생각보다 캠핑카를 타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카페에서 초보자 가이드를 읽었습니다. 캠핑카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첫째, 밴을 개조한 캠핑카. 둘째, 트럭을 개조한 캠핑카. 셋째, 차로 끌고 다니는 카라반. 저는 밴 타입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운전하기도 편하고 주차하기도 나을 것 같았습니다. 국산과 수입으로도 나뉘었습니다. 국산은 현대 스타리아나 카운티를 개조한 것들이었습니다. 가격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수입은 벤츠 스프린터나 르노 마스터 같은 차를 개조한 것들이었습니다. 가격이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했습니다. 비싸긴 했지만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내구성도 좋고 고장도 적다고 했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국산을 살까, 수입을 살까?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국산은 5천만 원 정도고 수입은 1억 2천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2배 넘게 차이 나네요. 그렇죠. 근데 품질은 수입이 훨씬 좋대요. 화장실이랑 샤워실도 있고요.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38년 일했잖아요. 퇴직금도 2억이 넘는데 좋은 걸로 사요. 어차피 평생 탈 건데 아껴서 뭐해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어차피 살 거면 제대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산 사서 불편하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수입 캠핑카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카페에서 추천하는 업체들을 찾아봤습니다. 벤츠 스프린터를 기반으로 한 캠핑카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기본형이 9천만 원, 프리미엄형이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옵션을 추가하면 1억 3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5월 초에 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니 큰 캠핑카들이 여러 대 세워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크네. 감탄이 나왔습니다. 승용차보다 훨씬 컸습니다. 높이도 높고 길이도 길었습니다.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캠핑카 보러 오셨어요? 네. 수입 캠핑카요. 벤츠 스프린터 기반으로요. 아, 좋은 선택이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한 캠핑카는 은색이었습니다. 길이가 7m가 넘었습니다. 외관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벤츠 엠블럼이 반짝이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직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갔습니다. 와,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정말 넓었습니다. 거실 공간에 소파가 있었습니다. 4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뒤쪽으로 가니 주방이 있었습니다. 싱크대, 냉장고, 가스레인지가 다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집 같았습니다. 이거 실제로 요리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물탱크가 120리터나 됩니다. 설거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신기했습니다. 더 안쪽으로 가니 침실이 있었습니다. 퀸 사이즈 침대였습니다. 2명이 자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침대 밑에는 수납 공간도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든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작지만 온전한 화장실이었습니다. 변기, 세면대, 샤워기가 다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샤워할 수 있어요? 네. 온수도 나와요. 보일러가 있거든요. 완벽했습니다. 국산 캠핑카는 화장실이 없거나 간이 화장실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달랐습니다. 진짜 집 같았습니다. 천장에는 환풍기가 있었습니다. 창문도 여러 개였습니다. 환기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수납 공간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옵션은 어떤 게 있어요? 직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패널, 대용량 배터리, 인버터, 무시동 에어컨, 무시동 히터 등등 옵션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형이 1억 1천만 원이고요. 말씀드린 옵션 다 포함하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어디 가서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때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좋은데요? 화장실이 있어서 더 좋아요. 그동안 캠핑 가면 공용 화장실 쓰는 게 제일 싫었거든요. 아내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걸로 할게요. 바로 결정했습니다. 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정말요? 생각 좀 더 해보시는 게 어때요? 큰 금액이라. 직원이 오히려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결정했어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계약하시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주문 제작이라서요. 알겠습니다. 계약하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차량 가격 1억 1천만 원, 옵션 비용 1천만 원, 총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등록비랑 보험료는 별도였습니다. 등록비가 500만 원, 보험료가 1년에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 해에만 1억 2,700만 원이 드는 셈이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잠깐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8년 일한 대가잖아요. 이 정도는 써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이걸로 10년은 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씩 쓰는 셈이니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나머지는 인도받을 때 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오랜만에 그렇게 신나 보이는 거 처음 봐요. 저도 그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첫 차를 샀을 때처럼 설렜습니다. 한 달 후면 저 캠핑카가 제 것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어디부터 갈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제주도, 지리산, 설악산.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캠핑카 생각뿐이었습니다. 인생 이모작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끝났지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캠핑카와 함께하는 자유로운 삶,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빨리 인도받고 싶었습니다. 빨리 여행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6월 초였습니다.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 준비 완료됐습니다. 인제 받으러 오시겠어요? 내일 갈게요. 바로 대답했습니다. 한 달 내내 기다렸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아이처럼 설렜습니다. 62세 나이에 이렇게 설레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내와 함께 화성으로 갔습니다. 전시장에 도착하니 제 캠핑카가 밖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은색 차체가 눈부셨습니다. 와, 진짜 왔네? 감동이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잔금 입금 확인됐고요.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차량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 넣는 법, 전기 충전하는 법, 보일러 사용법, 에어컨 작동법, 각종 수납 공간 위치, 비상시 대처법 등등 배울 게 정말 많았습니다.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복잡했지만 천천히 익히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직원이 명함을 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묵직했습니다. 벤츠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니 시야가 높았습니다. 승용차보다 한참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적응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승용차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조향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속도를 올렸습니다. 80, 90, 100, 100km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 이상은 차체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100km 정도가 적당한 속도인 것 같았습니다. 뒷차들이 빵빵 울렸습니다. 추월차로에 있던 게 아닌데도 재촉했습니다. 아마 덩치가 커서 답답해 보이나 봅니다.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비켜줬습니다. 집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높이 제한이 2m 30이었습니다. 제 캠핑카는 2m 80?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앗, 이거 생각 못했네? 당황했습니다. 어떡하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일단 밖에 세워두고 주차장 알아봐야겠어요. 아파트 앞 길가에 캠핑카를 세웠습니다. 불법 주차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급히 휴대폰으로 주차장을 검색했습니다. 근처 월 주차장들이 나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캠핑카 주차 가능한가요? 높이가 2m 80인데요. 네, 가능합니다. 야외 주차장이라서요. 월 얼마예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요? 네. 캠핑카는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조금 비쌉니다. 다른 곳도 알아봤습니다. 다 비슷했습니다. 월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였습니다. 제일 싼 곳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약했습니다. 주차장은 집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15분 정도. 불편하긴 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캠핑카를 주차장으로 옮겼습니다. 야외 주차장이라 지붕이 없었습니다. 비 맞고 햇빛 받고 그렇게 세워둬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차량 가격 1억 2천만 원, 등록비 500만 원, 보험료 200만 원, 주차비 1년이면 360만 원. 첫 해에만 1억 3,060만 원이 드는 셈이었습니다. 주차비를 생각 못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1년에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자주 타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타도 1년에 50번입니다. 충분히 본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첫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양양으로 정했습니다. 바다를 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준비했습니다. 캠핑 용품을 샀습니다. 의자, 테이블, 그릴, 식기, 침구류, 수건 등등 필요한 게 정말 많았습니다. 백화점과 아웃도어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좋은 것으로 샀습니다. 어차피 오래 쓸 거니까 제대로 된 걸로 사자고 생각했습니다. 총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캠핑장도 예약했습니다. 양양의 한 캠핑장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1박에 10만 원이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시설이 좋다기에 예약했습니다. 캠핑카 전용 사이트라고 했습니다. 전기도 쓸 수 있고 급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캠핑카 주차장까지 걸어갔습니다. 15분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짐을 실었습니다. 옷가방, 식재료, 캠핑용품. 짐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캠핑카가 워낙 커서 여유로웠습니다. 수납 공간이 많아서 정리하기도 좋았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양양까지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처음 운전하는 거라 조심스러웠습니다. 차선 변경할 때마다 긴장됐습니다. 덩치가 커서 옆차와 부딪힐까봐 걱정됐습니다. 속도도 90km 정도로 천천히 갔습니다. 여유롭게 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주차할 곳을 찾았습니다. 일반 주차칸은 너무 작았습니다. 화물차 주차칸으로 갔습니다. 거기도 비좁았습니다. 겨우 주차했습니다. 옆차와 간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리기도 힘들었습니다. 주차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화장실 다녀오고 커피 사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밤 9시쯤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사장님이 손전등을 들고 나와서 안내해 줬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캠핑카를 주차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캠핑이 시작되는구나. 설렜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캠핑장 자리에 캠핑카를 세웠습니다. 밤이라 주변이 잘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다가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첫 캠핑이구나. 아내도 신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뭐부터 할까요? 일단 안 들어가서 쉬어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캠핑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환했습니다. 낮에 봤을 때처럼 넓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다를 보겠지요.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잘 작동했습니다. 물도 잘 나왔습니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10시쯤 됐습니다. 자려고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10분쯤 지나니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트리스가 생각보다 딱딱했습니다. 집 침대가 더 편했습니다. 자세를 이리저리 바꿔봤습니다. 그래도 불편했습니다. 여보, 침대 좀 딱딱하지 않아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적응하면 되겠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가 불편해서였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옆으로 누웠다가 반드시 누웠다가 반복했습니다. 아내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걱정이 됐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새벽 4시쯤 잠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깼습니다.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특히 허리가 아팠습니다. 아내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잘 잤어요? 물었습니다. 별로예요. 침대가 너무 딱딱해서. 저도요. 허리가 아파요. 둘 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파란 바다가 보였습니다. 날씨도 좋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와, 경치는 정말 좋네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래서 캠핑 오는구나. 기분 전환이 됐습니다. 씻으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좁았습니다. 몸을 돌리기도 힘들었습니다.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온수였습니다. 보일러가 작동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샤워 부스가 너무 작았습니다. 팔을 올리면 천장에 닿았습니다. 몸을 씻기가 불편했습니다. 물 압력도 약했습니다. 집 샤워기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10분 만에 샤워를 마쳤습니다.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제대로 씻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 차례였습니다. 아내도 불편해했습니다. 좁아서 씻기 힘들어요. 그러게요. 참아야죠 뭐. 서로 위로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계란과 햄을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좁았습니다. 2명이 주방에 서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동안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집에서는 같이 요리했는데 여기서는 한 명만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이 작았습니다. 접시 2개 놓으니 가득 찼습니다. 반찬 그릇 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맛은 있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먹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경치가 모든 불편함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가 작았습니다. 접시를 씻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도 아껴 써야 했습니다. 물탱크가 120리터라고 했지만 금방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설거지했습니다. 집에서 10분이면 끝날 일이 20분 걸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자와 테이블을 펼쳤습니다. 그늘막도 설치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40분쯤 걸렸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6월이라 날씨가 더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도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고기를 구우려고 그릴을 꺼냈습니다. 숯불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많이 났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정리하는 게 너무 번거로웠습니다. 집에서는 환풍기 돌리고 후라이팬에 구우면 끝인데 여기서는 모든 게 복잡했습니다. 오후에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좋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래서 캠핑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2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돌아와서 캠핑카에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을 켰습니다. 무시동 에어컨이라 시동 안 켜도 됐습니다.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컸습니다. 윙하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옆 캠핑카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음이 너무 심한데요? 미안했습니다. 에어컨을 껐습니다. 금방 더워졌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배터리로 작동했습니다.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또 물을 아껴 썼습니다. 물탱크 게이지를 봤습니다. 벌써 절반이 줄었습니다. 하루만 지났는데 말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또 침대에 누웠습니다. 역시 딱딱했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불편했습니다. 이미 허리가 아파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12시, 1시.
시간만 갔습니다. 새벽 2시쯤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깼습니다. 4시간 잤습니다. 몸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허리는 더 아팠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오늘 집에 갈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까요? 사실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2박 3일 예정이었는데 1박 2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테이블, 의자, 그늘막 정리했습니다. 1시간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캠핑카 안에 짐을 실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러게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불편할 줄은. 둘 다 지쳐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캠핑카를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 편하다. 감탄이 나왔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했습니다. 천국 같았습니다.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첫 캠핑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7월이었습니다. 두 번째 캠핑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리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산속 캠핑장을 예약했습니다. 1박에 8만 원이었습니다. 작년보다 가격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주말이라 더 비쌌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출발했습니다. 지리산까지 4시간 걸렸습니다. 밤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캠핑장 사장님이 안내해 줬습니다. 자리에 캠핑카를 세웠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바로 잤습니다. 역시 침대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참고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또 아팠습니다. 매번 이러면 곤란한데 걱정이 됐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내와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등산을 갔습니다. 3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자연 속에 있으니 상쾌했습니다. 오후에 캠핑카로 돌아왔습니다. 더웠습니다. 에어컨을 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음 때문에 못 켰습니다. 지난번에 옆 사람이 불평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선풍기만 틀었습니다. 더웠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불편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짜리 캠핑카인데 에어컨도 못 튼다니. 허탈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또 침대에 누웠습니다. 딱딱했습니다.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안 됐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1박만 했습니다. 집에 와서 계산해 봤습니다. 캠핑장 비용 8만 원, 기름값 12만 원, 식비 5만 원, 합계 25만 원. 1박에 25만 원을 쓴 셈입니다. 호텔이 15만 원이면 되는데 말입니다. 효율이 안 나왔습니다. 8월이 됐습니다. 더웠습니다. 캠핑 갈 엄두가 안 났습니다. 에어컨을 못 쓰는데 어떻게 가나요? 한 달 내내 캠핑카를 안 탔습니다. 주차비만 30만 원 나갔습니다. 아까웠습니다. 차는 주차장에 세워만 두고 돈만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9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세 번째 캠핑을 갔습니다. 설악산이었습니다. 단풍이 예뻤습니다. 하지만 역시 불편했습니다. 침대, 샤워실, 주방 모든 게 집보다 불편했습니다. 이번에도 1박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10월이었습니다. 큰아들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요. 총 5명이었습니다. 경기도 가평 캠핑장을 예약했습니다. 주말이라 12만 원이었습니다. 비쌌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캠핑카에 5명이 탔습니다. 좁았습니다. 손주들이 시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도착해요? 조금만 기다려. 1시간을 달렸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자리가 좁았습니다. 며느리가 놀랐습니다. 이 공간에 5명이 자요? 응. 좀 좁긴 한데? 난감했습니다. 밤에 잘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캠핑카 안에 3명, 텐트를 따로 쳐서 2명이 자기로 했습니다. 텐트를 쳤습니다. 1억 2천만 원짜리 캠핑카가 있는데 텐트를 따로 친다는 게 우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캠핑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 네. 5명은 무리예요. 알았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가족은 다시는 같이 가자는 말을 안 했습니다. 11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캠핑 시즌이 끝났습니다. 히터가 있긴 했지만 겨울 캠핑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년 봄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차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월 30만 원, 11월, 12월 6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연말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주차비 210만 원, 캠핑 4번, 캠핑장 비용 38만 원, 기름값 50만 원, 식비 20만 원, 합계 318만 원. 캠핑 한 번에 80만 원 꼴이었습니다. 호텔은 1박에 20만 원이면 됐습니다. 캠핑카가 4배 비쌌습니다. 효율이 너무 안 나왔습니다. 게다가 편의성도 호텔이 훨씬 좋았습니다. 푹신한 침대, 넓은 욕실, 편한 식사. 호텔이 모든 면에서 나았습니다. 2024년 1월이 됐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캠핑카를 산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4번 탔습니다. 주차비로 210만 원을 썼습니다. 한 번 탈 때마다 50만 원씩 쓴 셈이었습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캠핑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불편함만 기억났습니다. 딱딱한 침대, 좁은 샤워실, 번거로운 설치와 정리. 생각만 해도 피곤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던 낭만적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캠핑 가고 싶어요? 물었습니다. 글쎄요. 별로.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차라리 호텔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2월, 3월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안 탔습니다. 주차비만 60만 원 나갔습니다.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끔 가서 시동이나 걸어줬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될까 봐요. 하지만 타지는 않았습니다. 타고 싶지 않았습니다. 4월이 됐습니다. 캠핑 시즌이었습니다. 날씨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봤습니다. 캠핑 영상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와는 달랐습니다. 왜 나는 안 됐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생각보다 안 탔습니다.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현실과 유튜브는 달랐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쓴 게 후회됐습니다. 주차비만 10개월간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차값에 주차비까지 1억 2,300만 원. 캠핑은 5번. 한 번에 246만 원씩 쓴 셈이었습니다. 미쳤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5월 초였습니다. 주차장에 갔습니다. 캠핑카 시동을 걸려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동키를 돌렸습니다. 딸깍.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당황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배터리 방전인 것 같은데요. 출동 서비스 가능한가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30분 후에 출동 기사가 왔습니다. 점프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정도 운전하세요. 배터리 충전하려면요. 알겠습니다. 1시간 동안 동네를 돌았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했습니다.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찝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6월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캠핑카를 산 지 정확히 1년이었습니다. 5번 탔습니다. 주차비는 360만 원 나갔습니다. 총 비용이 1억 2,660만 원이었습니다. 한 번 탈 때마다 253만 원. 말도 안 됐습니다. 6번째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이었습니다. 주말에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윙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뭐지?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달렸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점검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하룻밤 자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동을 걸었습니다. 소리가 여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비스 센터로 갔습니다. 수입차 전문 센터였습니다. 정비사가 차를 봤습니다. 1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보일러 순환 펌프가 고장 났네요. 교체해야 합니다. 얼마예요? 부품값이랑 공임 합쳐서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이요? 네. 수입 부품이라 비쌉니다. 할 수 없이 수리했습니다. 15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아팠습니다. 1년밖에 안 탔는데 벌써 고장이라니. 화가 났습니다. 판매업체에 전화했습니다. 1년밖에 안 탔는데 고장 났어요. 보일러 펌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소모품이라 보증이 안 됩니다. 소모품이요? 1년에 고장 나는 게 정상이에요? 사용 빈도에 따라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입 캠핑카의 단점이었습니다. 부품값이 비쌌습니다. 국산은 싸다고 들었습니다. 잘못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7월이었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어컨이 안 켜졌습니다. 무시동 에어컨이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고장인 것 같았습니다. 또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컴프레서가 고장 났습니다. 교체해야 해요. 또요? 네. 얼마예요?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요? 맞습니다. 수입 부품이고 대형 에어컨이라서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한번 못 써봤습니다. 소음 때문에요. 그런데 고장이 났습니다. 2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수리할까 말까? 에어컨 없이도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선풍기만 써도 될 것 같았습니다. 수리 안 할게요. 그냥 둘게요. 알겠습니다. 서비스 센터를 나왔습니다. 8월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이 샜습니다. 바닥이 젖었습니다. 또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고쳤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요. 배수 호스가 막힌 거였습니다. 청소했습니다. 해결됐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서비스 센터 갔으면 또 돈 나갔을 겁니다. 9월이었습니다. 7번째 캠핑을 갔습니다. 속리산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또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갔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돌아왔습니다.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또 갔습니다. 서스펜션 부품이 마모됐네요. 교체 권장합니다. 얼마예요? 100만 원입니다. 또 100만 원이었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정비사가 물었습니다. 당장은 안 해도 되나요? 네. 하지만 나중에는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일단 미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산했습니다. 보일러 펌프 150만 원, 에어컨은 수리 안함. 총 150만 원. 1년 사이에 AS 비용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까? 걱정됐습니다. 10월이었습니다. 히터를 점검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작동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또 언제 고장 날지 모르니까요. 11월이었습니다. 8번째 캠핑을 갔습니다. 마지막 캠핑이 될 줄 몰랐습니다. 경주였습니다. 단풍이 예뻤습니다. 하지만 즐겁지 않았습니다. 불편함만 기억났습니다. 고장 걱정만 됐습니다. 1박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캠핑카를 산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8번 탔습니다. 주차비 540만원, AS 비용 150만원, 캠핑 비용 200만원, 합계 890만원. 여기에 차값 1억 2천만원, 등록비 500만원, 보험료 300만원. 총 1억 3,690만원이었습니다. 8번 타는데 1억 3,690만원을 썼습니다. 한 번에 1,711만원 꼴이었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호텔은 20만원이면 됐습니다. 85배 비쌌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팔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년 반 탔습니다. 아직 새 차나 다름없었습니다. 잘 팔리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2025년 1월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캠핑카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고차 사이트에 매물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찍었습니다. 설명도 자세히 썼습니다. 벤츠 스프린터 캠핑카 판매합니다. 2023년식 1년 반 탔습니다. 주행거리 8,000km, 무사고, 옵션, 풀옵션, 화장실 샤워실 완비, 냉장고 보일러 태양광 패널 대용량 배터리, 가격 9천만원. 9천만원에 올렸습니다. 1억 2천만원에 샀습니다. 3천만원 깎아준 겁니다. 1년 반밖에 안 탔으니 비싸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회수 50? 문의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회수 100? 문의 여전히 없었습니다. 왜 안 팔리지? 답답했습니다. 가격을 낮췄습니다. 8,500만원. 500만원 더 깎았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의 한 건 왔습니다. 차 상태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1년 반밖에 안 탔어요. 고장은요? 보일러 펌프 한번 교체했어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에어컨은요? 고장 났는데 수리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생각해 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는 연락 없었습니다. 2월이 됐습니다. 한 달 넘게 안 팔렸습니다. 주차비만 30만원 더 나갔습니다. 조급해졌습니다. 가격을 또 낮췄습니다. 8천만원, 4천만원 손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문의가 왔습니다. 실물 볼 수 있어요? 네. 언제든지요.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에서요. 상대는 40대 남자였습니다. 캠핑카를 둘러봤습니다. 연식이 좀 되네요. 1년 반인데요. 아, 그래도 2023년식이잖아요. 지금 2025년인데 안은 괜찮네요. 깨끗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괜찮네요. 근데 에어컨 고장이요? 네. 수리 안 했어요. 얼마 든대요? 200만원이요. 200만원이요? 비싸네. 수입 부품이라서요. 가격 흥정이 시작됐습니다. 7천만원에 살게요. 7천만원이요? 1,000만원을 더 깎아달라는 겁니까? 네. 에어컨 고장이고 연식도 있고요. 요즘 캠핑카 시장이 안 좋아요. 매물이 많아서요. 고민됐습니다. 1,000만원 더 깎으면 5천만원 손해였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가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고차 사이트를 다시 봤습니다. 비슷한 캠핑카들이 많았습니다.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7천만원부터 9천만원까지.
제 차가 비싼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 팔렸습니다. 캠핑카 카페를 봤습니다. 비슷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캠핑카가 안 팔려요. 1억 주고 산 거 6천에 팔았어요. 빨리 팔아야 손해가 덜해요. 모두들 헐값에 팔고 있었습니다. 캠핑카 시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노지 캠핑 단속 때문이었습니다. 캠핑장 가격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수요가 줄었습니다. 공급은 많았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2달째 안 팔렸습니다. 주차비 60만 원 더 나갔습니다. 누적 주차비가 600만 원이 됐습니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천만 원에 연락했습니다. 팔겠습니다. 아, 죄송한데요. 이미 다른 거 샀어요. 네. 요즘 워낙 매물이 많아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허탈했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가격을 더 낮췄습니다. 7천만 원. 그래도 안 팔렸습니다. 4월 초였습니다. 문의가 왔습니다. 6,500만 원에 사겠습니다. 6,500만 원이요? 네. 거기에 에어컨 수리비 200만 원 빼면 6,300만 원이죠? 실질적으로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6,500만 원이면 5,700만 원 손해였습니다. 주차비 600만 원 포함하면 6,300만 원 손해였습니다. 미쳤습니다. 하지만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팔겠습니다. 다음 날 만났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차를 봤습니다. 상태 괜찮네요. 네. 잘 관리했어요. 시승했습니다. 좋습니다. 살게요. 계약했습니다. 6,500만 원. 입금 받았습니다. 차를 넘겼습니다. 잘 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가 캠핑카를 몰고 갔습니다. 빈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허전했습니다. 1년 10개월 함께한 차였습니다. 이제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산했습니다. 구매 1억 2천만 원, 등록비 500만 원, 보험료 300만 원, 총 1억 3,800만 원, 판매 6,500만 원, 손실 6,300만 원, 주차비 1년 10개월 570만 원, 캠핑비 200만 원, AS 비용 150만 원, 기름값 100만 원, 총 1,020만 원, 합계 7,320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캠핑 간 횟수 8번, 한 번 갈 때마다 915만 원 쓴 겁니다. 호텔은 20만 원이면 됐습니다. 45배 비쌌습니다.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팔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6,500. 반값도 안 되네요. 응. 침묵이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경험은 했잖아요. 아내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7,320만 원. 퇴직금의 32% 사라졌습니다. 호텔 366번 갈 돈이었습니다. 매주 호텔 가도 7년을 갈 수 있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2025년 5월이었습니다. 캠핑카를 판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똑똑히 알아야 다시는 안 당할 테니까요. 첫째, 생각보다 안 탔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 8번, 2달에 한 번 꼴이었습니다. 매주 갈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했어도 바빴습니다. 병원 가고 친구 만나고 집안일하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은 더 바쁠 겁니다. 주말에 쉬고 싶어 합니다. 캠핑 준비하고 운전하고 설치하고 정리하는 게 너무 피곤했습니다. 둘째, 주차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못 넣었습니다. 월 주차장을 따로 빌려야 했습니다. 월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차값의 30%였습니다.
안 타는데 주차비만 나갔습니다.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셋째, 불편했습니다. 침대가 딱딱했습니다. 매번 허리가 아팠습니다. 샤워실이 좁았습니다. 제대로 씻기 힘들었습니다. 주방이 작았습니다. 요리하기 불편했습니다. 설치와 정리가 번거로웠습니다. 집이 100배 편했습니다. 호텔이 1000배 편했습니다. 넷째, 유지비가 많았습니다. 보험료 연 200만 원, 세금 연 100만 원, 주차비 연 360만 원, AS 비용 연 100만 원, 합계 660만 원. 매년 이렇게 나갔습니다. 안 타도 나갔습니다. 효율이 최악이었습니다. 다섯째, AS가 문제였습니다. 수입차라 부품값이 비쌌습니다. 보일러 펌프 150만 원, 에어컨 200만 원. 1년 반에 350만 원 나갈 뻔했습니다. 국산은 더 쌌다고 들었습니다. 수입차를 선택한 게 실수였습니다. 여섯째, 재판매 가치가 낮았습니다.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1년 10개월 후 6,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54%만 받았습니다. 반값도 안 됐습니다. 중고차 중에서도 감가율이 최악이었습니다. 일곱째, 차체가 컸습니다. 운전이 힘들었습니다. 주차가 더 힘들었습니다. 휴게소에서도 주차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겁나서 운전 못했습니다. 저만 운전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작은 차를 살 걸 후회했습니다. 여덟째, 에어컨을 못 썼습니다.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짜리인데 여름에 에어컨을 못 튼다니 말도 안 됐습니다. 선풍기만 써야 했습니다. 더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세 가지. 하나, 생각보다 안 탔습니다. 둘, 주차비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셋, 비용 대비 효용이 너무 낮았습니다. 호텔보다 45배 비쌌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고장도 많았습니다.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캠핑카가 이득인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1년에 30번 이상 간다. 둘째, 차고지가 있다. 셋째, 4인 이상 가족이다. 넷째, 캠핑이 정말 좋다. 다섯째, 국산 중고로 시작한다. 저는 하나도 해당 안 됐습니다. 1년에 8번, 차고지 없어서 월 주차비, 부부 둘, 캠핑 별로, 수입 신차. 사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렌트를 알아봤습니다. 뒤늦게요. 캠핑카 렌트 1박 2일 30만 원. 한 달에 한 번 간다고 가정. 1년에 360만 원. 저는 1년 10개월에 7,320만 원 썼습니다. 20배 차이였습니다. 렌트가 압도적으로 쌌습니다. 렌트하면 주차비도 없습니다. 보험료도 없습니다. 세금도 없습니다. AS 비용도 없습니다. 고장나면 바꿔줍니다. 좋은 차 탈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득이었습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요? 유튜브만 믿었습니다. 캠핑카 사세요. 최고예요. 인생 바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은 아니지만 일부만 맞았습니다. 1년에 50번 이상 타는 사람, 차고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사는 게 이득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전체의 5%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95%는 저처럼 손해입니다. 사서 후회합니다. 안 타고 주차비만 내고 헐값에 팔고 악순환입니다. 지인에게 조언했습니다. 캠핑카 사지 마세요. 왜요? 손해예요. 렌트하세요. 그래도 제 차가 있으면 좋잖아요. 주차비가 1년에 36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3,600만 원. 그 돈으로 렌트 10년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지만 결국 샀습니다. 6개월 후 만났습니다. 어때요? 별로예요. 1년에 4번 탔어요. 주차비만 180만 원 나갔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누구도 제 말을 안 들었습니다. 캠핑카 로망이 너무 강했습니다. 유튜브가 너무 화려했습니다. 직접 당해봐야 알았습니다. 그게 인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사나요? 평범하게 삽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주말 아침 늦잠을 잡니다. 10시까지요. 38년 직장 생활에 못 자던 잠. 이제 실컷 잡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은 밖에서 먹습니다. 동네 식당. 2만 원짜리 정식. 맛있습니다. 캠핑 갔을 때보다 100배 편합니다. 오후에는 산책합니다. 집 근처 공원. 아내와 손잡고 걷습니다. 1시간쯤요. 캠핑장까지 3시간 운전 안 해도 됩니다.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TV 봅니다. 소파에 누워서요. 편합니다. 캠핑카 딱딱한 침대보다 1000배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여행 갑니다. 아내와 둘이요. 호텔 잡습니다. 1박에 20만 원짜리. 온천 있는 곳. 편합니다. 침대 푹신하고 욕실 넓고 조식 나오고 캠핑카보다 10,000배 편합니다. 1년이면 240만 원. 캠핑카 주차비보다 쌉니다. 가끔 캠핑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봄, 가을 날씨 좋을 때요. 그럴 땐 렌트합니다. 1박 2일 30만 원. 1년에 두세 번. 90만 원. 충분합니다. 차도 새 거고 고장 걱정 없고 청소 안 해도 되고 모든 게 편합니다. 7,320만 원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교훈을 얻었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지만 배웠습니다. 로망보다 실용, 감정보다 계산, 유튜브보다 현실. 제대로 봅니다. 다시는 안 당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캠핑카 사기 전에 렌트하세요. 최소 석 달, 한 달에 한 번씩 3번. 그래도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사세요. 10중 8구 렌트만으로 충분합니다. 주차비 계산하세요. 월 주차비 곱하기 12 곱하기 10. 10년치요. 그 돈으로 렌트 몇 번 할 수 있는지 계산하세요. 대부분 렌트가 쌉니다. 1년에 몇 번 갈지 솔직하게 생각하세요. 30번 이상이면 사세요. 15번 미만이면 렌트하세요. 저는 매주 갈 거야. 착각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직장인이면 더 어렵습니다. 퇴직자도 바쁩니다. 어차피 살 거면 제대로. 제 실수였습니다. 중고 렌트로 시작하세요. 신차는 돈 많고 확신 있는 사람만 사세요. 38년 일한 퇴직금 7,320만 원 날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화롭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합니다. 캠핑카 없어도 삽니다. 아니, 캠핑카 없어서 더 행복합니다. 주차비 걱정 없고 고장 걱정 없고 마음 편합니다. 이게 진짜 노후입니다. 감사합니다.